진행을 맡은 본교 교감 문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즌2에서는요, 삐져수다. 수업이 이런 게 어려웠다. 수업이 힘들다. 이런 내용을 나누면서 더 커갈 거고요. 빠져수다에서는 전문성 성장을 위해서 수업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 막 저경력 교사를 벗어나려고 준비하는 연천초 김민선입니다. 발령 6개월 차 시즌 1보다는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삼국초 교사 류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에 발령받아서 딱 이제 1년 된 오봉초등학교 교사 강건아입니다. 다음엔 딱 보이시죠? 고경력 분들. 안녕하세요. 31년 차 교사입니다. 네. 제가 고3 때 그 선생님들에 대한 반항심으로 그 장래 희망칸에다가 존경받는 교사 이렇게 강조해서 썼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무게인지 이제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온곡초의 수석교사 김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차입니다. 지금 4학년 아이들과 알콩달콩 지내면서 여전히 그 수업의 답을 찾고자 헤매고 있는 고경력 교사고요. 살몬초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승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경력 중에서 가장 저경력인 자운초 윤서철입니다. 1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공개 수업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조용히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안 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 이제 하하고 웃으시는데 사실 저는 웃음이 아니라 이 아이한테 어떻게 말을 하고 그 수업을 이끌어 가야 될까? 그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우선 자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도 감정이 너무 힘들 때는 누가 따뜻한 조언을 하더라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좀 읽어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서영이가 진짜 엄마가 많이 보고 싶구나. 근데 서영이 엄마도 너가 진짜 보고 싶대. 빨리 달려오고 계실 거야. 우리 조금만 씩씩하게 기다릴 수 있지? 하니까 그 아이가 끄덕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빨리 그 상황을 내가 해결하고 수업을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사실은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런 상황이 올 때 그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은 선생님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감정을 읽어주고 나서 제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수긍하고 또 그런 어려운 때를 좀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모든 상황을 내가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돌발 상황은 교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의연하게 솔직하게 드러내자.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그럴 때 저는 아이쿠 큰일 났네. 얘들아 누가 좀 선생님 좀 도와줄래? 이렇게 오히려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의외로 제가 돕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수업이라는 게 단지 교사 혼자 끌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교사가 기꺼이 아이들에게 자기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면 함께 같이 배워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 일부러라도 저는 좀 그런 문제 상황이 아니어도 약간 얘들아 잠깐만 선생님 이거 너무 고민인데 생각할 시간을 잠깐 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상황을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오히려 아 선생님이 저렇게 대처하는구나 그걸 같이 배워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우리가 좀 더 요즘에는 잘하기 위해서, 애들 몰입을 위해서 다양한 AI 도구를 쓰고 있잖아요. 그 디벗이 새로 들어오면서 디벗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학습 정리 차원에서 잽퀴즈라고 해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퀴즈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양하게 팀 대 팀으로도 할 수 있고 개인으로도 할 수 있고 해서 아이들이 3시간씩 막 이 잽퀴즈를 하겠다고 똑똑 수학 탐험대 같은 AI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학 익힘까지 다 푼 친구들은 먼저 디벗을 꺼내다가 하고 있으면 애들이 다른 친구들 할 때 막 돌아다니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 수학에 온전히 몰입해서 1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캔바라는 디지털 툴을 되게 사랑하는데요. 저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툴이라서 굉장히 유용한데 PPT, 포스터, 영상 제작까지 가능한데 최근에 생성형 AI 기능도 추가가 돼서 활용도가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교과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국어 광고 만들기에도 쓰고 사회 조사 보고서 작성하기 뭐 이런 되게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센GP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챗GPT 유료 버전이 없어서 센GPT를 사용하면 어떨까, GPT-5까지 된다고 해서 한번 쓰면 어떨까 했는데 괜찮습니다. 특히 미술 시간 같을 때 제가 사용했는데 이런 도안을 만들어줘 하면은 GPT보다 조금 더 그림을 만들어내는 속도는 조금 더 빠른 것 같더라고요. 또 뭐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걔네가 비서가 이제 따로 머리 나의 수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딱 떠오르는 게 대학원인데요. 교직에 있으면서 내가 꼭 대학원을 가야 되나? 저는 혹시나 임고 떨어지면 예비군 끌려갈까봐 예비군 끌려 가지 않으려고 대학원을 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대학원 때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경력을 치면 아직 빵년이잖아요. 빵년 한 몇 개월 됐나요? 조금 더 본인의 삶을 즐겁게 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게 직업이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본인 삶을 풍족하게 채울 수 있는 뭐 연애가 됐든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가면은 뭐를 자기가 하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게 될 것 같아요. 뭐 과든 영역이든. 그래서 가도 약간 대학의 연장선일 것 같아요. 대학 때 저희가 공부 열심히 했지만 우리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냥 좀 의미 없이 공부한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고 이 교직에서 뭐 아까처럼 수업 망해도 보고 학생들이랑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겪고 좀 쌓인 다음에 아, 내가 이쪽 분야는 조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뭐 생활 쪽이든 과목이든 그런 쪽으로 생겼을 때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자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저는 3년 차에 대학원에 갔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뭘까 이걸 항상 고민하면서 대학원을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야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뭔가 그러니까 나는 뭘 좋아하지 했을 때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뭐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나 했는데 딱히 막 배우고 싶은 과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 한 3년 차쯤 되니까 그 교실이 좁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수업과 매일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좀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시기에 그때 그냥 과 중에서 그나마 관심 있어 보이는 과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히려 진학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 안에서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또 새로운 기회도 이렇게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뭘 좋아하고 다양한 거를 뭐 경험한 다음에 가는 것도 좋지만 가고 나서 얻게 되는 것도 많으니까 별 생각 없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다 안 한다. 그럼 요거를 제가 정리해드리면은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제가 네. 교사에게 수업이 먼저일지 아니면 학급 경영이 먼저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은 굉장히 학급 경영이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먼저 바탕을 이루어야지만 거기 위에 수업이 잘 쌓일 수 있다. 관계 우선의 법칙.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사가 아이들과 관계가 신뢰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내가 수업 기술이 약간 미숙하고 실수가 있고 해도 아이들이 교사를 이렇게 받쳐주고 기다려주거든요. 같이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학기 초에 하는 학급 세우기 활동들.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걸 반드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학기 초에 꼭 하는 약속이 있어요. 예의를 지키자. 선생님은 예의 없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예의를 지킬 거다. 또 여러분도 서로에게 또 선생님에게 예의를 지켜줘라.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학급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선을 먼저 경계를 만들어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의라는 걸로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솔직하자, 정직하자라고 얘기해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데 그걸 드러내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용서하고 다시 그게 실수가 된다. 선생님도 실수했을 때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이렇게 실수 오케이를 가르칩니다. 네. 실수 오케이. 누군가 뭔가 잘못했을 때 실수 오케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거를 선생님에게 와서 아이가 얘기하고 다시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의 아이들은 또 좀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더 좋은 건 제가 실수할 때 많잖아요. 교사가. 그럴 때 아이들이 막 따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아이들에게 이걸 실수 오케이를 가르쳐 놓으면 제가 어떡하지? 선생님이 틀렸는데 이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실수 오케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이 또 넘어가지고 교사도 힘을 받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약속으로 그렇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도전하자 이렇게 적어놔요. 선생님 저 이거 안 할래요. 저 이거 못해요. 하기 싫어요.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이 참 진행이 어렵고 그런 아이들을 내가 막 끌고 가려면 아이하고 막 기싸움을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렵거나 할 때 더 할 수 있게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밀어줄 거다. 더 시킬 거다. 선생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선생님은 그 사람을 시킬 거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도전해서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급 세우기 할 때 약속을 정해놓는 경계를 세운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수업에 조금 더 힘있게 선생님들이 원하는 걸로 아이들을 끌어갈 수 있지 않나. 수업에서 방향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업과 관련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팁이 있을까요? 수업 성장의 단계를 3단계 정도로 나누어 보면 1단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교과서가 이미 있고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가르칠까에 되게 몰두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막 재미있어하게 이걸 가르칠까. 교과서 있는 대로가 아니라 이걸 내가 새롭게 수업을 설계해서 이 내용을 전달하는 걸 어떻게 전달할까 이렇게 설계하는 단계. 진짜 뭘 가르쳐야 되지? 라는 이제 의문이 점점 떠오르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이 내용에서는 도대체 이걸 왜 가르치지? 여기서 뭘 가르쳐야지만 핵심인 거야? 이런 고민이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그때부터가 약간의 수업이 이제 성장되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대로 디자인하는 단계도 있고 완전히 정말 새롭게 교과서와 완전 다르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재료들을 가지고 수업을 설계하는 단계, 여러 가지의 단계가 물론 있겠지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제 고민하는 그런 단계가 아마 올 거예요. 제가 요 단계쯤 가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보입니다.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잘 배우고 있는가. 예, 진짜.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정말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업할 때 가만히 앞에서만 수업하면 안 된다는 얘기 들으시잖아요. 저절로 돌아다니게 돼요.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를 저절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눈 맞추려 하고 가서 직접 아이가 활동하고 있는 걸 쓰고 있는 걸 보려고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그래서 진짜 아이들이 배움이 일어나게끔 고민하게 되는 수업, 이게 교사가 수업이 성장되어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느 순간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좀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랐나 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는다는데 이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을까는 선생님들이 방향을 잘 잡으시는가 아닌가에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